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고지혈, 콜레스테롤, 그리고 해수 기침,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뭐 이러한 그 증상이 있다면 먼저 알아둬야 할 약초 본래의 특성을 알아야겠습니다. 이 약초라는 것은 이렇게 야산 들에서 직접 채취한 어, 그 약초, 여기에는 부분적으로 약간의 독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독성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나 들에서 채취한 약초를 곧바로 섭취하기보다는 누구나 쉽게 이렇게 찾아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양령시장, 그러니까 제기동이 대한민국의 제일 큰 양령시장이죠. 쉽게 말해서 약재시장. 여기 가서 독성 제거 유무를 확인하고 드시는 게 안전하다. 이런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곳 약재상에서 판매하는 모든 약초는 약초에 있을 수 있는 독성을 제거한 후 이렇게 판매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이나 산 이런 데서 채취한 약초는 반드시 이렇게 안전한 약재상에 가서 자문을 먼저 구하고 그렇게 섭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귀찮다면 직접 그 약재상에서 판매하는 그 약초를 사서 잡수시면 됩니다. 힘들게 시간 낭비하고 뭐 그렇게 막 덜 산 굳이 가지 않더라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들과 산에서 채취한 약초가 최종적으로 모이는 곳이 이 약재상이기 때문에 들 산에 있는 약초는 100%다 여기서 판매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약초의 특성은 양약처럼 이렇게 당장 반짝 효과가 나지 않고 서서히 효과가 나는 게 특징이죠.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그 증상을 서서히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양약과 약초 식품은. 그래서 사용하는 것도 이렇게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또 인체의 오장육부와 신체 각 기관들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각각의 오장육부, 그러니까 간신, 비폐, 신, 오장육부 간의 각각 오행, 상생상극 관계를 면밀히 따져서 거기에 합당한 약초를 선정해서 사용해야만 보다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체질별로 소양인,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체질별로도 같은 약재라도 단기, 구기자, 환기 똑같이 쓰더라도 써야 할 체질이 있고 쓰면 안 될 체질이 있고 이게 있거든요. 최소한의 오장육부 상생상극관계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약재상에서 자문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가까운 한약방, 한의원에 가서 자문을 구해도 좋고, 그렇게 어느 정도는 주의를 하면서 이걸 섭취를 해야지, 남들이 당귀를 먹는다거나 숙주향을 먹는다거나 나도 따라서 같이 덩달아서 이렇게 함부로 섭취할 게 못 된다.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함부로
따라서 하는 게 절반은 효과 볼 수 있겠고 절반이라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 까다로운 게 그 약초 섭취인데 이렇게 약초 방송을 하면서 구독자를 끌기 위해서 무슨 약초를 먹으면 한 방에 어떤 증상이 좋아진다 라는 식으로 마치 그 과대 광고 하듯이 저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제가 하는 그 방송은 의서의 최고 의서가 황제내경이죠. 황제내경, 그리고 의학 입문, 동의보감, 이런 그 의서에 기초한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의 그 교수님께 배운 그 학문적 토대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구분하셔야 하겠고, 제 양심상 동양의학 학자로서의 그 자세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양심상 뭐 쉽게 말해서 속칭 뻥치고 과대 광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학문적 토대 이걸 벗어나지 않는다. 약초는 분명 서양 의학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서양 의학은 겉으로 드러난 증세를 치유하는 학문,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컨대 뭐 고혈압, 당뇨, 뭐 관절약, 뭐 이런 것은 죽을 때까지 먹여야 돼. 이런 걸 봐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정 기간, 뭐 3개월이건 6개월이건 먹은 후에 치료가 다 돼가지고 이제는 약이 필요 없어.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먹으라. 이것은 겉을 치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상의 그 표리 관계입니다. 서양의학은 표, 동양의학은 그 근본을 따져가지고 근원을 조정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 표리, 겉과 안, 그겁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은 이렇게 근원적인 문제를 조정을 해가지고 치유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나 한번 딱 치유가 되면은 변동이 없어요. 이제 다시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 다 좋아졌으니까. 그런 표리 관계. 서양의학은 표, 동양의학은 근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동양의학이다. 그래서 근원적인 그 뿌리를 치유하는 학문이다. 한번 치유가 되면 더 이상 약 먹을 필요 없다. 이게 치유하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먹어라 하는 건 겉을 치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그 근원적 그 차이, 그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학문적 그 체제가 전혀 다른 그 학문이기 때문에 서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서양의학이 동양의학을 이해 못하고 동양의학이 서양의학을 이해를 못하고 중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동양의학은 어디까지나 음양오행, 오장육부도 음양오행의 토대 위에서 인삼을 쓰느냐, 당귀를 쓰느냐, 감초를 쓰느냐, 시효를 쓰느냐, 다 이게 거기에 그 논리에 따라서 약재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은 어디까지나
최종적으로 음양오행, 좀 더 줄여서 음양 논리에 맞춰서 약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학문적 체계 때문에 일반인들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주 듣는 그 말 중에 약초를 섭취하면 간 수치가 올라간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간은 오른쪽 갈비뼈 이렇게 밑에 숨어 있죠. 길게 커요. 예, 간은 피를 저장하는 피 창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간 내부에 그 좋지 못한 뭐 죽은 피, 뭉친 피, 어혈, 사혈, 뭐 지방 이런 그 탁한 피가 뭉쳐 있으면은 그건 안 좋은 거죠. 예, 좀 더 쉬운 말로 피가 걸쭉해. 피가 깨끗이 못하고 사람 피로 살고 피로 죽거든. 피가 탁한 가운데 모든 병이 생기는 거야. 따라서 항상 피 관리를 잘해야 병이 안 생기고 무병장수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고지혈, 콜레스테롤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제 말씀을 좀 더 신중히 들으셨으면 합니다. 아까 제가 간은 그 피 창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 창고에 있는 그 피가 심장을 거쳐서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나가서 혈액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거든. 내 몸뚱아리가 작동이 되는 것이거든. 예, 근데 좋은 피를 공급을 해야 하는데 이 간에 그 저장되어 있던 그 피가 깨끗이 못하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가 걸쭉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가 항상 깨끗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피가 탁한 그 걸쭉한 피가 간 내부에 있으면은 전신에 다 돌아다니는 피가 깨끗이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왜 간 수치가 올라가는가? 예를 들자면 뭐 논바닥이 됐건 어디가 됐건 흙탕물 그 웅덩이가 있어. 흙탕물이 고인 웅덩이. 거기다가 고못으로 맑은 물을 막 계속 집어넣어. 처음에는 막 흙탕물이 일어나. 근데 계속 맑은 물을 계속 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흙탕물이 이제 없어져. 다 없어지고 새 물만 있어. 아주 흙탕물이 안 일어나. 예, 이런 이치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이 맑은 물, 피가 생기는 약초가 있죠. 오로지 약초에서만 새로운 피가 생긴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맑은 그 새로운 피, 이게 약초이거든. 예컨대 뭐 고지혈, 그러니까 고지혈, 콜레스테롤 이런 약을 10년 넘게 먹는 사람에게 이 새로운 피가 생기는 사물탕, 쉽게 말해서 사물차. 사물차라는 건 당귀, 백작약, 전궁, 숙주황, 이른바 이 네 개 약초가 합해지면 새로운 피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그 생혈, 피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 약초입니다, 이게. 이런 사물차를 대신할 게 없어요. 예. 이걸 그 채처럼 데려가지고 막 2, 3개월 동안 아니면 5, 6개월 동안 계속 꾸준히 섭취를 한 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뭐 고지혈, 콜레스테롤 이게 없어졌다. 검사했더니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약초가 새로운 맑은 물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
그래서 이런 훌륭한 기능을 하는 게 이 약초이고, 또 그리고 이 근본적으로 이 생혈, 피가 생기는 이 삼을차. 삼을차는 음양 논리로 봐서 양이 아니고 음이야. 음이기 때문에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소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뱃속이 차거나 툭하면 체하거나 뭐 꺽꺽거린다거나 대변이 충실치 못하고 편히 물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뱃속이 차서 소화가 방해가 돼서 그런 거니까 뱃속의 냉기를 없애주는 뭐 필발, 후박, 건강, 뭐 계피 이런 것을 추가로 해서 동량으로 해도 됩니다. 계피는 한 3분의 1 정도만 하고 다른 건 다 동량으로 해도 됩니다. 계피는 조금만 그렇게 추가해서 같이 합해서 데려도 좋습니다. 큰 주전자에다가 동양의학은 이처럼 뭐 자연에 입각한 근원을 논하는 자연의학 논리인 것입니다. 즉 신토불이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신토불이라는 말은 나는 자연과 하나이다 라는 말이죠. 신, 내 몸뚱아리, 토는 자연, 불이가 하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둘이 아니다, 불이. 그러니까 나는 자연과 하나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연이고 음식도 자연이야. 약초도 자연이고 자연에 입각한 건강관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은 자연을 좋아해. 큰 거부감이 없이 부작용이 없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약을 잡수신 분들은 한 번쯤 이렇게 한번 잡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피가 맑아지면은 첫째 여자들 미용에도 좋습니다. 피부가 깨끗해져. 피부가 깨끗해지고 피부 톤이 틀려. 거무죽죽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미백 효과도 있고 피가 깨끗하면 얼굴이 미백 효과가 참 좋습니다. 피부 보습이 잘 돼가지고 미용에도 좋고 뭐 피부 잔주름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고 하여튼 몸 전체 피부가 좋아집니다. 2개월, 3개월, 6개월 하여튼 죽을 때까지 먹어도 그만큼 계속 뭐 1년이고 2년이고 먹는다 하면 이게 식품이니까 상관없어요. 계속 먹는다 하면 뭐 고지혈, 콜레스테롤 이런 건 자연히 나도 모르게 다 없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오장육부가 회춘이 돼 젊어져. 그래서 무병장수하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먹어도. 그래서 한 2개월, 3개월 정도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생활화한 다음에는 이 섬을차를 생활화한 다음에는 몰라볼 정도로 내 신체가 변화돼요. 쉽게 말해서 젊어져요. 뭐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이렇게 젊어져. 그러니까 이런 걸 꼭 한번 잡수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이러한 자연에 입각한 약초식품 이런 것은 신토불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자연과 하나이다. 이러한 신토불이 의학 논리는 아마 영원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잡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주제로는 이거 앞에 했던 내용하고 또 틀린 겁니다. 이건 기침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해수기침, 이런 전기침, 기침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전기침, 그리고 뭐 기침을 하면은 아주 골지게 해, 막 길게, 그게 이제 해수기침이죠. 그래서 이것의 근원을 따지는 겁니다. 동양의학은 근본, 겉을 따지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해수기침을 하는가, 근원을
따지면서 여기에 대한 그 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침을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이 폐 그 진액이 부족해지면 폐가 건조해져. 또 입안이 건조하고 목구멍이 건조하고 심하면 가래 속에서 피가 섞여 나와. 기침을 하더라도 피도 섞여 나오고 골지게 아주 오랜 동안 기침을 하고 그게 해수기침이죠. 그래서 피가 섞여 나올 정도면은 그 폐암 검사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폐 안이 진액이 고갈돼서 그러는 거거든. 폐라는 건 기본적으로 촉촉하게 윤택해야 돼. 윤택해야 폐가 건조하고 기침을 안 하는 것입니다. 윤택해야 아무런 그 폐병이 안 생기고, 이렇게 폐가 진액이 고갈되면 폐결핵도 사실은 외부에 그 전염되는 원인도 있지만은 절반은 그 내부적, 자체적으로 내 안에서 폐결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폐결핵, 폐암, 해수기침, 폐렴, 뭐 감기, 쉽게 감기 걸리고 전부 폐가 윤택하지 못하고, 폐가 윤택하지 못한 것은 폐가 차가워서 그래. 감기, 찬기운이 들어오면은 폐가 건조하면서 찬기운이 열로 변해서 막 열나고 기침하고 순간적으로, 그게 감기죠. 감기는 게 빠른 시일 안에 며칠 안에 또 해결하는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장기화되고 이런 경우는 감기하고 또 틀려요. 그래서 폐결핵, 뭐 폐렴, 뭐 이런 궁극적으로 폐암, 오랜 동안 방치하면 폐암으로 발전되죠. 하여튼 기침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폐와 관련된 걸 신경 쓰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폐암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폐는 그 본시 촉촉한 걸 좋아해. 이 촉촉함을 유지를 해야 돼. 그래야 폐에 아무런 병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폐가 건조해서 진액에 말리면 풍열이 생겨요. 건조해지면서 진액이 말라가고, 또 허열이 생겨서 열도 생기고, 이걸 또 그 시원하게 해주면서 진액도 생기게 해주는 그 약초가 있어요. 이게 바로 4,3. 전문 약초 이름이 4,3입니다. 4,3인데 약초라는 게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같은 약초면서 한편으로 더덕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또 더덕. 더덕이라는 건 정날에 가보면 더덕 많이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기동 약재시장, 양령시장, 거기 가도 단돈 10,000원만 줘도 한 다발 살 수 있어요. 손쉽게 독이 있는 건 다 제거하고 팔아요. 양령시장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4,3이 아주 여기에 기침에는 이 아주 더덕, 이렇게 더덕이 그 유효한 그 성분이 있고, 또 이 폐와 그 위장으로, 이 더덕은 폐와 위장으로 가가지고 약초는 또 가는 곳이 다 정해졌어요. 폐하고 위장으로 가, 4,3은. 그래서 그 폐와 위장으로 가서 필요한 만큼 진액이 생기게 해줘. 그래서 해수 전식을 근본적으로 좋게 해준다. 이렇게 음양오행 논리로 봐서는 그 토생금이라고 했어요. 토라는 건 비위를 말하는 거예요. 뱃속 비위를 말하는 것이고, 금이라는 건 폐를 말하는 거야. 목화토금수에서 금이라는 건. 그래서 비위가 충실해야 진액이 생겨가지고 그 진액을 위로 올려붙여. 폐는 위에 있죠. 그래서 폐는 그 진액을 받아서 폐가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학 논리입니다. 이게 의학 논리. 이런 논리는 동양 의학만 있어요. 서양 의학은 관심이 없어요. 이런 알지도 못하고. 그런 서양 의학과 동양 의학의 근본 그 특징, 이걸 제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약초를 섭취할 때는 반드시 음양오행, 오장육부, 상생상극관계,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해서 방금 토생금 얘기를 꺼낸 겁니다. 토라는 건, 토생금이라는 건, 토는 금을 살려준다, 보태준다, 이 얘기입니다. 토, 생금, 금을 살려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이 폐 촉촉해지는 건 소화기관이 좋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화기관이 안 좋으면은 인체 유익한 촉촉한 진액을 생산을 못한다. 생산을 못하면 위로 보태줄 게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위가 차가운 기운이 많아서 이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고 진액 생산을 잘 못해 가지고 폐로 전달해 줄 게 부족하다. 이렇게 오랜 동안 건조한 폐를 방치한다면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해도 폐암 걱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침을 자주 하는 사람은 담배하고 상관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폐암이 생기는 거니까. 이런 증상은 담배보다도 몇 배나 더 위험해요. 네. 담배 안 핀다 해도 더 위험해요. 담배는 근본적으로 담배의 특성은 건조해지는, 폐를 건조시키는 겁니다. 많이 건조시키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폐가 건조해 가지고 헛기침하고 전기침하고 아주 또 골지게 기침하는 거, 막 아주 길게 기침하는 거, 해수 기침, 이런 사람은 담배를 끊는 게 좋죠. 예. 특히 폐가 약한 태음 체질은 오장육부 중에서 폐가 제일 취약해. 태음 체질의 특징은 체격이 커. 체격이 우람한데 폐가 약해. 그런 사람은 금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모든 약초는 성질이 다 이게 달라. 그리고 작용하는 것도 다 다르고 오장육부로 가는 것도 다 틀려요. 오장육부, 간신, 비폐신, 어떤 건 위로 가고 어떤 것은 신장으로 가고 어떤 건 간으로 가고, 이렇게 위장과 간의 폐를 윤택하게 해주는 이 사삼, 그러니까 잔대, 이걸 제가 말해봤습니다. 그런데 인삼은 폐 양기를 보여줘요. 양기, 폐를 따뜻하게 해주고, 이것도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같이 먹어도 돼요. 그러나 양기를 보하고, 그러나 사삼은 양기가 아닙니다. 음기라는 건 진액은 음기죠. 그러니까 사삼은 폐 음기를 보한다. 그러니까 진액을 보충하게 해가지고 폐가 윤택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굳이 먹는다면 인삼 1, 사삼은 2배, 3배, 2대3, 2대1 아니면 3대1 이런 식으로. 하여튼 사삼 하나만 잡숴도 돼요. 그래서 인삼도 폐에 작용을 해요. 같이 먹어도 좋고, 이런 비율로 3대1 정도. 또 그러나 성분과 작용이 이처럼 양기를 보하냐 음기를 보하냐 이렇게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같이 먹어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지혈, 콜레스테롤, 이렇게 이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해수기침을 방치하면은
궁극적으로는 폐암까지 걱정을 해야 한다. 이런 그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강의를 또 준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구독, 좋아요,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